일단 우리 국내 증시를 오늘 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상승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좀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제 전강 후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또 오후에 조금 더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연출을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이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게 좀 쳐다봐야 된다. 근데 이게 왜냐면은 어제 미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죠? 미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유가 파월이 이제 상원에서 가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 의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정가는 별로 다른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가 별로 다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이제 연내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동반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은 지금 완전 히 그냥 계속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 부분들이 계속 지속해서 경신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랠리가 어느 정도 더 펼쳐질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인데 제가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AI 관련 마가 아니고 AI 관련해서 증시가 이끌어진다. 뭐 엔비디아나 이런 지금 보시면은 애플가 이제 시총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총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코앞에 거의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 엔비디아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눌려줄 수가 있다. 이 거품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가 거품이라는 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거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진짜 명님 말씀처럼 거의 미쳤어요, 올라가는 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유의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시가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하면 좋죠, 맞죠? 우상향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증시가 아무 이유 없이 굉장히 잘 상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죠. 뭐 어떤 장에 대해서? 이런 하락장에 대해서. 이런 하락장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니까 결국 이제 국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주도하는 테마가 없다 보니까 뭐 조금 재미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 그렇게 연출이 되고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박스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리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700선을 앞두고 앞서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박스권. 2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주가 이제 증시 등락이 뭐 한 50포인트 내로 막 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코스피 같은 한 70포인트 등락을 지금 뭐 거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지금 2680포인트면은 우리가 1%면 얼마예요? 26%죠, 맞죠? 26포인트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하루 등락률이 1%에서 2%를 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시장이 계속 왔다. 미증시에 의해서 갭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발생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증시를 보시면 이렇게 갭상승을 했잖아요. 어제 종가가 코스닥은 거의 이 바닥 구간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 바닥 구간에서 종가가 863.3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코스닥이 시작을 하는 가격을 보시면은 869.18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6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뛰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이렇게 갭 상승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빨간불은 들어오는데, 쉽게 말해서 빨간불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의 종목이나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막 시원하게 움직임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 상한가 종목도 보니까 뭐 또 초전도체 관련주에서 뭐 CCS나 뭐 이런 종목들 막 상한가를 가더라고, 맞죠? 이런 상한가 종목들도 여러분들 한 살펴보시면 좋은 게, 뭐 판타지오나 CCS, 아이윈, CM 플러스 이렇게 좀 상승을 했는데, 뭐 아이윈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시트 부분, 그러니까 그 히터가 되는 시트 있잖아요, 이런 통풍 시트, 그런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는 기름 기업인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있어서 좀 상승을 하고, 뭐 CCS 같은 경우에는 결국 초전도체 관련해서 또 다시 특허를 뭐 제출을 했다 이런 소식으로 또 상승을 했고요. C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태양광 쪽으로 조금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태양광 쪽으로 이슈가 있는 기업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CN 플러스 말고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제가 차트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CN 플러스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잖아요. 거의 바닥을 기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좀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솔직히 이런 동전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움직임. 이런 동전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약간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 이게 솔직히 동전주라서 거래량이 막 터져도 솔직히 거래대금이 막 크게 동반이 되지 않거든요. 오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이 2천만 주 2천만 주가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데 거래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맞죠? 62억 7,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주가가 막 쉽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동전주는 가벼워서 조금 저는 이제 패스를 하고 싶고, 만약에 저는 본다면 이런 레이크 머티리얼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해 주더라.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 굉장히 좀 재미없는 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우리 증시가 좋고 이런 부분들을 좀 둘째치고 뭐 이렇게 가는 종목들만 가는 거 보면은 조금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보시면 어떤 테마로 인해서 그런 테마들이 막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 주도주가 막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맞죠? 정말 개별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그런 이제 등락이 계속 거듭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또 한동화성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 수익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맞죠? 제가 이거를 이번 주 수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저기 우리 이데일리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을 수요일 날 딱 공략을 했어요. 우리가 이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시초가에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제가 이래 보는 구간까지 여러분들 22,500원이 우리가 목표가였는데 이 구간까지 우리가 목표가 수익을 달성해도 22% 정도입니다. 22%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기존에 뭐 우리가 막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공략주들이나 우리가 톡방에서 같이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분위기, 한농화석이랑 이런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틀 만에 이렇게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 인터배터리나 시장에 제가 이제 주도하는 테마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 주도하는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인터배터리의 이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동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볼 게 그밖에 없거든요. 뉴스가 어디 나올 만한 게 그런 이제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지금 계속 나오던 게 뭐 삼성 SDI가 그 LG 엔솔, 삼성 SDI하고 LG 엔솔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청사진을 그려놨잖아요. 맞죠? 로드맵 언제 조금 열겠다. 언제 이제 양산을 좀 시작을 하겠다. 아니면은 우리는 이런 방향성으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슈가 이제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보는 이런 목표가 22% 정도 수익을 이틀 만에 달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재료의 이슈, 지속성이 지금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가 딱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뭐 50% 70% 수익률을 보고 있더라도 그 다음날 갑자기 뭐 하한가를 맞거나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슈를 보고 접근했을 때 수익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짚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한농화성의 경우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조금 잘 챙겼습니다. 맞죠? 22% 이틀 만에 22%면 괜찮죠.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잘 챙겼고, 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그린 리소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늘 조금 좋았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거의 다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움직임이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이고, 자 뭐 아바코 이런 종목들도 제가 그때 하락 세기형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공부 삼아서 조금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었습니다. 맞죠?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자 이런 종목들도 오늘 확실하게 좀 수익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 추세 때 만들어졌던 등락폭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6,000원 선이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노메트리,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노메트리 우리가 이 종목은 제가 그때는 원래 이제 약수익 구간에서 좀 정리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보유자들 그때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이노메트리는 솔직히 좀 재미없으니까 그냥 좀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런 움직임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노메트리가 보자, 제가 이제 작년 12월 13일에 저기 특수본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6% 정도 달성을 했네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이라고 제가 저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12월 13일이 보자. 이날에 수요일. 제가 그때 이제 화요일 방송을 하고 있었나 수요일 방송을 하고 있었나 지금 좀 헷갈리는데 아마 수요일 방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방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초가 공략하고 좀 잠깐 반등 나오고, 그리고 거의 이제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재미없겠다 싶어서 그냥 약수익공원에서 마무리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우리가 길게 끌고 왔으면 충분히 수익을 달성을 할 수는 있었겠죠. 오늘 고가 기준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13,850원까지 좀 다녀온 그런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큰 수익을 뭐 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면은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루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2차 전지는 제가 그때도 분명히 작년 12월달 1월달부터 해서 계속 2차 전지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에너지라든지 굉장히 또 수익을 많이 봤었잖아요. 맞죠? 관련주들로 필에너지라든지 이노메트리, 그리고 뭐 에코앤드림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만한 종목들을 수익을 다 봤어요. 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자, 제가 시트를 보면은 12월 15일날 말씀을 드렸네요. 12월 15일날. 자, 우리가 그러면 포착을 했던 자리가 어떤 자리냐? 12월 15일날 지금 한 이 정도 자리란 말이에요. 이 정도 자리. 자, 우리가 그럼 포착을 했을 때보다 이 에코앤드림은 실질적으로 고점 기준까지 해서 한 290% 300% 올랐습니다. 2달 상간 만에. 근데 우리가 그때 공식적으로 좀 마무리한 거는 한 3만원 선 정도, 거기서 좀 마무리해서 한 34% 35% 정도. 야, 근데 요거 좀 묵혀놨으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좀 가게에 도움이 됐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한데 이런 주가의 상승률을 우리가 뭐 예측을 하고 뭐 하는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꾸준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큰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저희 회원님 중에서도 한 분이 또 보유를 하고 계셨더라고. 좀 크게 수익을 보셨는데,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200%가 오르든 300%가 오르든 그거를 막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먹기는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먹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간 대비 투자 해가지고 언제나님 맞아요. 그래가지고 기간 대비 투자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률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200% 300% 올라가면 뭐합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매도를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좌에 실현손익이라고 실현손이라고 찍혀야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제가 2차전지를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왜냐 그러면은 이게 12월 15일 13일 그 한 주거든요. 여러분들 달력으로 보시면은 그 똑같은 주에 제가 방송을 2번 출연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로 이노메트리하고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을 2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 그때부터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우리가 이런 종목들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냈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필에너지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생각보다 걸렸는데, 자,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봅시다. 12월 1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려요. 12월 1일 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공략을 했던 자리거든요. 제가 12월 1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가 공략 자리,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 내, 그리고 좀 하락을 하고 난 뒤에 막 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가 이게 종목이 보면은 19,340원에 매수인데 저가 기준으로 보시면 17,500원에 맞죠? 17,500원이면 우리가 뭐 한 10% 채 안 빠지고 뭐 7% 8% 마이너스 뭐 그런 데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렇게 슈팅이 쫙 놔줬단 말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25,000원 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구간들에서 딱 정확하게 이렇게 25,000원을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보였는데 자 주가 또 눌렸잖아요. 주가 눌렸는데 제가 이 종목 중에 요즘에 가자님이 잘 안 보이시네요. 가자님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셔서 23,000원인가 24,000원인가 맞죠?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이런 거 솔직히 이만큼 떨어질 때 손절해야 되냐고 막 물어보고 막 그러셨어요. 맞죠? 물어보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거 조만간 다시 한번 슈팅 나올 테니까 그거 손절하지 말고 그냥 들고 계시라고. 일단은 우리가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실은 안 보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실을 안 보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라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좀 상승을 할 때 제가 불렀는데 과장님이 그때 트럭이랑 교통사고 난 뒤로는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과장님이 굉장히 밝으셨는데 일도 하시고 다시 또 무슨 뭐 큰일이 일어나셨는가 싶어가지고 하여튼간에 잘 정리하셨겠죠. 잘 정리하셨을 것 같고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대충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무료방에서 항상 드리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어떤 섹터 어떤 테마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테마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고려를 합니다. 여러분들 무료방에 이렇게 방송을 나갈 때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테마가 이제 주목을 받아주는 거는 다 순서가 다르잖아요. 맞죠?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순서만 잘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테마 순환에서 종목들의 선순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좀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보통 이제 뭐 단타나 이런 부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게 단타를 왜 안 좋아하냐면은 좀 오래 하신 분들 아실 텐데 우리가 단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 5% 정도 먹자고 들어가는 거죠. 맞죠? 오늘 이제 메가터치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도 제가 5,150원 이하로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오늘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은 우리가 지금부터 수익 관점으로 끌고 가도 괜찮은 자리가 5,150원 이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은 자 오늘 우리가 제가 5,150원 드리고 나서 바로 부야에 걸렸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다가 우리가 점심 먹기 전에 바로 5,5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나가면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5% 정도 수익 구간에서 절반 총상 걸어 넣는 거 그럼 이런 메가터치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었죠. 그러면 이게 5,540원까지 올라가죠. 자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서 팔지 못하겠죠. 5,500원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래도 한 7% 정도 수익이 됩니다. 7% 정도 수익이 되는데 이거를 단기성 단타로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3%에서 5% 정도 되면 알아서 정리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톡방 내에서 갑자기 이렇게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제가 드리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면은 그때 한번 3% 정도 5% 정도 그렇게 수익을 보셔도 되는 거고 조금 끌고 가시면은 제가 사인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봐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재료가 굉장히 괜찮잖아요. 2차전지 재료도 있고 반도체 관련 재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승을 좀 더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50원 이하로 제가 담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물론 한 5,000원까지 와주면 제일 좋은데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니까 5,150원 사이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몇 분이었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는 10시 9분이었습니다. 10시 9분 이런데 10시 9분에서 제가 시장을 보다가 자 10시 9분이면 이때 맞죠? 10시 9분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자 5,150원 이하 그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딱 5,150원 딱 터치를 하고 이때 아마 체결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거 맞죠? 5,150원 이하로 제가 담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시장을 봤을 때 10시 30분쯤에서 딱 기회를 주고 바로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서 VI가 걸려준다라는 거죠. VI 걸려주고 지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추가적인 슈팅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맞죠?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단타로 수익을 챙기시고 싶다 하시면은 3%에서 5% 정도 수익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일부 익절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부 익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따라오면은
조금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톡방에서 한 번씩 그렇게 갑자기 좀 드릴 때는 그냥 그날 이제 단타로 가도 되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뭐 또 단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붙여드려요. 그냥 짧게 보는 거 우리가 한 5% 10% 정도 이제 수익 목표 수익을 보고 조금 짧게 보는 거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수익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폭이 저는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해서 뭐 30% 40% 이렇게 수익률을 달성이 되더라도 이게 또 시간상 여러분들 좀 지루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좀 고려를 해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나는 좀 단타가 좋다 하시면은 3% 5% 정도에서 수익 증산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계속 좀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환경 자체가 시장에서 계속 우리가 올라갈 때 내가 수익을 볼 때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데 내가 갑자기 뭔가 일을 하다 아니면 점심을 좀 먹으러 집중을 했는데 그 순간 들어올렸던 금액이 다 빠져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에서는 단타로 보실 수 있는 분들 시장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단타로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오늘 톡방 내에서 질문들이 좀 있으셔서 그 종합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메가터치 이거는 지금 오늘 종가가 5,130원이잖아요. 5,130원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외에서 매수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입니다. 크게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에서 10원 올랐네. 자 봅시다. 우리 그 톡방에 배고프니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보자. KT 알파, EM 플러스, 국일제지. 삼성전자는 뭐 물려 계신 것만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고 맞죠? KT 알파라는 종목이 있는데 봅시다. 8343의 평단가를 조정이 됐다. 이 종목은 지금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잡히면 우리가 5천원까지는 좀 더 추가 하락도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고 자 특히나 이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영상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에 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이렇게 좀 상승을 했을 때 보시면은 우리가 막 쿠팡 관련 이슈 있고 막 이럴 때 좀 같이 상승을 해준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 좀 관심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주가 자체가 맞죠.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기에는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향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KT 알파 물을 타서서 평단가가 8,343원에 좀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데 자 물 타가지고 8,300원이면은 또 급등하실 때 들어갔네 맞죠? 이게 고점이 19,950원이 형성이 되었던 종목인데 8,343원 자, 이 가격대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은 최소한 이 종목을 보유하신 지가 2년 3년이 되어 가는 종목이네 맞죠? 왜냐면 제일 처음에 물 타서 평단가를 8,300원에 맞춰놨기 때문에 제일 처음 지니까는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맞죠? 더 높아가지고 12,000원, 6,000원 이렇게 해서 평단가 맞추면은 9,000원 정도 좀 빠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평단가를 조금 우리가 낮춰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신 건데 결국 지금 3년 정도 보유를 했어요. 3년 정도 보유를 했는데 지금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일정 구간들 이 5,000원 구간들에서 바닥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요 가격대는 계속 형성을 해준다라는 거.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마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5,0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이제 재반등을 할 것. 이게 솔직히 뭐 손절까지는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 좀 예상이 됩니다. 필요 없고 이런 이제 이 1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한 칸이 1년이고 자, 한 번 반짝 상승하고 말았어요. 거의 다 이 1년 이렇게 각 해마다 여러분들 등락이 그렇게 많이 없는 종목이죠. 많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데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DA 테크놀로지 제가 같이 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이제 이슈가 있을 때, 리튬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금 이제 한 번씩 폭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3,611원의 평단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각 이제 5% 미만 비중이 높지 않다라고 보니까 저는 이제 아까 KTF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배고프니님이 5,000원까지 조금 만약에 하락을 볼 수 있겠다 보시면은 거기서 5% 정도 동일 비중으로 물을 타세요. 동일 비중으로 물 타시면은 평단가가 많이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8,300원에 들어갔는데 8,300원이 지금 평단가인데 우리가 5,000원에서 물을 타면은 평단가가 한 6,7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맞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단기적으로 6,500원 가까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다, 맞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이렇게 조금 더 낮춰놓으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평단가에서 그냥 다 정리를 하시거나, 이게 솔직히 길게 볼 만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어떤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개별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등장을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보여질 것 같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불타기를 해서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기술적으로는 6,500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5,000원 선에서 물타기해서 6,500원까지 좀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 플러스 3,611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3,611원 자, 요때네 맞죠? 자, 이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반등이 조금 나와 줄 만한 자리기는 해요. 2,800원 우리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선 이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좀 지루하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인데, 어느 정도 제가 저점을 한번 확인했을 때는 이런 구간들이 우리가 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충분히 이런 쌈바닥을 찍고,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는 뭐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떠드는 뭐 W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거 하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자 결국 이제 쌍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게 W라는 거. W 패턴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지금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이제 막 리튬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갑자기 등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도깨비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이에요. 이게 등락 폭이 굉장히 높고 크거든요. 높고 큰데 지금 리튬 관련 이슈로는 솔직히 당분간은 어떤 이제 뭐 또 어디 리튬 뭐 예정지나 이런 부분들을 찾았다 아니면은 리튬 가격이 또 상승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때 하여튼간에 그렇게 이제 나올 때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고, 지금 근데 이제 뭐 리튬 전지나 이런 부분들이 리튬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리튬이 거의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 있고,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지금은 당장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시장이 조금 유연하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일제지가 아마 조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맞죠? 이 종목이 거래가 정지가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뭐 이런 소문들 아까 말씀하신 소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 재개가 되고 난 뒤에 5,600원 이거는 솔직히 그냥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거래가 풀리면은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솔직히 거의 좀 작전주잖아요. 작전주처럼 그렇게 당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은 작전주에 좀 당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갈 때 개미도 꼬아가지고 이런 데서 물량 다 떠넘기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빠르게 운영을 해가지고 빠르게 먹고 나왔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긴 좀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는 종목이에요. 저 종목.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거래가 재개된다 이런 건 아직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정지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정지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될 때 어떤 차트 흐름을 다시 만들어 주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래가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응을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막 악재가 뜨고 막 이랬던 종목이잖아요, 맞죠? 다른 어디 보면은 리딩방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종목이 왜 기억나냐면은 어떤 회원님들이 막 옛날에 어떤 다른 리딩방에서 막 추천을 받아가지고 샀는데 바로 정지가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기억이 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지금 당장의 상담은 조금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거래 정지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 제가 어떻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차피 뭐 정지가 돼서 뭐 팔지도 못하고 계좌 그냥 그 마이너스 지금 찍혀 있고 막 그게 좀 짜증 나시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적금처럼 계속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 제가 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결국 30만 원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10년 뒤에 갈지 20년 뒤에 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가도 좋은 종목이다.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우리 코스피가 10년 15년 이렇게 박스피로 이제 전향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자 그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월봉을 보자면은 자 2008년 막 그때 버블 사태 뭐 이런 거 터지고 난 뒤에 계속 한 10년간 거의 박스권이었단 말이죠. 박스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박스권에서 투자를 해놨다면은 지금쯤까지 가지고 왔으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결국 이런 게 가치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0년, 30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종목들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니까 높은 가격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이렇게 올랐을 때 이게 또 단기적인 고점이었어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여기도 단기적인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치적으로 성장을 하는 걸 보니까 결국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가치주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돼. 근데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왜 근데 매도를 못 하셨어요? 지금 그래도 수익권이잖아요. 수익권이시니까 수익권일 때 조금 분할 매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22,500원에 제가 오늘 목표가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 조금 지켜보시다가 저희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30년 뒤면은 땅속에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또 자녀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물려줘야지. 자 그리고 DA 테크놀로지 이게 안 그래도 요즘 최근에 급락이 좀 나와가지고 맞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빠지는 부분들에서 주가가 우리가 한 번 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요 종목은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시장은 AI가 주도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데 지금 뭐 플리토 같은 종목이나 지금 이제 뭐 솔트룩스 이런 AI 관련주들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특히나 플리토는 더 급하게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하락이 조금 진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관련해서 이슈가 제가 그때 뭐였죠? 얼마 전에 그때 이슈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잠시만요. 그때 뭐였더라? 주식 분할하고 뭐 이런 부분들
M&A 뭐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막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크게 막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뭐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 다 통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을 하세요. 제가 이제 계속 지켜봐 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건홀딩스 잠시만. 이 끝까지님 요거 매수가가 얼마죠? 저 원래 종목 상담하려면은 매수가나 비중이나 이런 걸 제가 좀 알고 있어야지. 예, 이건홀딩스가 제가 그때 아마 그래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안 나가지고. (1300원) 아 맞다 1915주. 정말 장투를 하셨네 맞죠. 제가 그때 이거 좀 살펴봐드리면서 이거 솔직히 지금 좀 많이 빠져있길래 좀 지금 당장 우리가 대응이 좀 불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보면은 오늘 제가 이제 아까 뭐 태양광 관련해서 CN 플러스나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가 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태양광 관련주 쪽이 이제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있을지. 근데 그런 시장에서도 오늘 거의 10%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10%좀 빠졌는데 이 종목 같은 거 2007년, 2008년 이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던 종목이잖아요, 맞죠? 참 그때 이후로 거의 지금 뭐 20년이 다 흘러가는데 15년 이렇게 막 가지고 계시는데 참 이런 종목 하나 있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맞죠? 골치가 아픈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은 지금 1300원이죠, 맞죠? 1300원인데 이걸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솔직히 여기서 만원까지 쉽게 복구가 되겠어요? 쉽게 복구 안 되잖아요, 맞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누구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만 조금 해주시면 돼요. 자, 내가 이걸 1300원에 지금 샀는데 결국 여기서 1915주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죠? 1915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2425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 가격으로 팔면은 마이너스 한 8,000원 정도, 뭐 8,000원 정도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한 주당.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계산기를 제가 꺼내서 해드릴게요. 자, 한 주당 한 8,000원 정도 손실을 보는데 이게 지금 1915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손절 금액이 1532만 원이에요. 1532만 원. 1532만 원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 돈을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건 없고 저희가 뭐 이제 종목을 이제 조금 공략을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금액만큼 이런 종목들은 한 주씩이라도 덜어내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주가를 회복하기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그런 기회 비용보다는 주가를 차라리 내가 수익 좀 보는 만큼 분할 손절을 하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분할 손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수익 본 거를 무로 돌린다는 거죠. 무로 돌리는 건데 내가 여기에 묶여있는 1300원에 산 주가는 내가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2주 3주 이렇게 소액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2주 3주 이렇게 소액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분할 손절을 하시면서 우리가 매수가는 찾아온다라는 거죠, 맞죠? 그런 식으로 약간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분할 손절을 하게 되면은 원금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내가 어차피 수익 본 것만큼 손절을 진행하는 거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막 돈이 막 불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원금은 조금씩 여러분들이 다시 투자하는 시도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렇게 물려있는 건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한 번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분할 손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1300원에서 지금 아무 대응을 못하고 15년 20년을 끌고 왔잖아요. 맞죠? 16년이네 뭐. 거의 16년을 끌고 오셨는데 이거를 또 계속 또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우리가 조금 이제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4,000원까지 올라갔어.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1300원에 보유하고 계시면은 4,000원까지 올라가서 손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분할 손절하시면서 이만큼 올라가면 그 손절 금액이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6,000원씩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뭐 2만원 3만원 뭐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소액으로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조금 내가 예수금이 또 조금 더 확보가 되어 가지고 비중을 좀 실어서 투자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이 좀 크게 난다. 한 20만 30만씩 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종목들 어차피 이 가격대 내가 매수한 가격대에서 오늘 지금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마이너스하면 한 주당 손해가 얼마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계산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오늘 20만원 정도를 벌었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종목들 한 8,000원, 지금 이제 오늘 종가로 보시면 8,000원 정도 손해인데,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 한 20주 8,000원 곱하기 20 하면은 여러분들 16만원이죠. 그렇죠? 그럼 23주 24주 이렇게 해서 내가 수익 본 만큼 그냥 손실을 진행을 하고 이 종목을 그럼 우리가 다시 이 원금이 조금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 보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20만원 번 게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매수한 가격은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다면은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식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이유가 결국 이렇게 막 물려있는 종목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응 방법이 없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물론 제 종목 중에서도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어떤 계획을 짜놓고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허송세월 우리가 시간을 조금 날리는 이런 시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정리하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뭐. 근데 이게 또 계속 보고 있으면은 막 속에 천불나고 좀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수익 나는 만큼 조금씩 뭐라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주가가 70% 80% 이렇게 빠져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70% 80% 빠졌다고 해서 계속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저거 그냥 올라오겠지라고 이렇게 막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면 조금은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보답들이 조금씩 빨리 갈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또 주가 거의 또 저렇게 막 빠지다 보니까 제가 아까 주봉이라서 좀 빠졌구나. 주봉상 이렇게 계속 지금 며칠간 또 계속 빠지고 오늘 올라봤자 또 꼴랑 0.4% 오르니까 맞죠. 걱정이 계속 되지는 거죠. 꿀단이 뭐 미래컴퍼니는 조금 보기 이제 35,000원 근처까지 가면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이건홀딩스가 왜 20년이냐고? 평당가인지는 모르겠는데 1300원 매수하셨고 2008년밖에 제일 뒤에 우리가 샀다 하더라도 2008년밖에 없어요. 기회가. 그렇죠. 이게 10년 전, 20년 전에 이제 1,0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손실이 그 정도 금액이라는 거니까. 이 제일 처음에 맞죠? 힘내보자 이거 거의 3,000만 원 들어갔는 것 같은데.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좀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2,500, 3천? 그 당시에 2,500, 3천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2008년 정도면은 굉장히 큰 돈을 어떻게 보면 좀 주위 말 듣고 맞죠. 보통 주식이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위 말 듣고 내 기준이 없이 행동하니까. 2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2천이 지금 거의 막 빠그러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속상하시겠지만은 근데 제가 솔직히 이거를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라이브 방송을 좀 들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뭐 이거 뭐 상담을 하고 이래도 어차피 한 번에 바꿔드리지 못해요. 한 번에 바꿔드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를 좀 잘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게 바꿔드린다는 거예요. 바꿔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주식은 좀 재미가 없어도 파생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익이 내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들. 그래서 솔직히 막 이렇게 막 오래 물려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솔직히 선물 매매를 조금 적극 추천을 합니다. 선물 매매를 해서 조금 빠르게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딱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빨리 돼요. 진짜 빨리 돼요. 회복이 진짜 빨리 됩니다. 손실이 한 번씩 날 수 있는데 그 손실을 무섭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매매를 빠지는 거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저도 그 유료 회원님들 주식 수익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월달에 하락장 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하락장 오고 이렇다 보니까 좀 최대한 저도 빠르게 좀 돌리려고 하는데 뭐 갑자기 또 문제도 생기고 약수익 구간에서 막 빌빌거리고 이런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막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주식 수익률도 아마 1월, 2월달에 하면은 주식 수익률만 해도 그래도 한 계좌 기준으로 해서는 한 5%에서 한 7%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비중을 다 나눠 드리니까 5% 7% 정도 이제 수익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꾸준히 우리가 뭐 선물 매매를 하면서 현금을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다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병행을 하셔야 돼요. 주식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긴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이 지나간 거는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과거에 갇혀 있으면은 내가 변화가 없어요, 맞죠? 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깨고 나오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용기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여야지 어떻게 좀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일단은 오늘 우리가 또 이제 그 미국 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겠지만은. 뭐 큰 문제가 없으면은 지금 막 랠리를 미친 듯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비농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농 취업자 수 아니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발표가 나는 날에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란. 일단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들 하셨고 이번 주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번 주 자체가 재미가 없었던 그런 시장에 맞죠? 제가 오죽하면 라이브 방송도 막 하기 싫어가지고 할 말이 있어야지 라이브 방송을 하지 맞죠? 시장은 지지부진한데 좀 하기 싫었는데 솔직히 이번 주는 좀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제가 한 주 이렇게 마감 라이브 방송을 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어떻게 증시가 움직였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좀 대응을 하면 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제가 왜냐 그러면은 솔직히 증시가 진짜 재미없고 우리 종목도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방송을 켜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시장 뭐 흘러간 거 좀 살펴주고 근데 시장도 너무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맞죠? 시장도 너무 재미없을 때가 있는데 뭐 근데 그런 거를 다 견뎌내면서 우리가 또 수익 나가야지 맞죠?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들 고생하셨고 제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은 이 라이브 방송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은 제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저 세미나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부산에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응을 좀 못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대응이라는 게 제가 뭐 중간에 살펴보고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막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이런 거 막 물어보고 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음 주 금요일은 안 될 수 있어요.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좀 조용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일산에서 부산까지 또 언제 가냐 맞죠?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녁 맛있게 챙겨 드시고요. 이번 주에 수입 많이 보신 분들은 주말에 식사 맛있는 거 좀 챙겨 드시고.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